당신은 누군가가 내면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비판, 거절, 상실, 혹은 좌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마음속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감정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고 혹은 더 나쁘게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들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속적인 불안, 병든 인간관계, 탈진, 무기력함, 그리고 그 어떤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존재합니다. 이 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원칙을 실천하면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아드리아노입니다. 나는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스토아 철학을 이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생존 매뉴얼로 삼아 실천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4가지 스토아적 가르침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면 강한 이들이 어떻게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하루를 남에게 맡기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악이 섞인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비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변하고 의욕은 사라지며 하루 전체가 무거워져 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아침부터 불안에 휩싸이고 하루 종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끌려다니며 마치 인형처럼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반응을 다스림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지배할 수 있으나 외부 사건은 지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 이 말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내면의 평화와 감정의 명료함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출근길에 운전 중인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매일 수천 명이 겪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경적을 울리며 분노를 몇 시간 동안 안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운전자는 이미 제기를 갖고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하나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분노가 솟구칠 수는 있지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감정을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관찰하며 흘려보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이건 단순히 운전 상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비판을 받고 하루 종일 억울함에 시달린 적이 몇 번 있었나요? 가족이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을 때 반사적으로 분노하며 대응해버려 이성을 잃고 때로는 관계 자체가 금가버렸던 적이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건 쉽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윌 스미스는 이 점에서 뚜렷한 예시가 됩니다. 존경받는 배우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던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명예가 도전받았고 그는 침착함 대신 즉각적인 충동을 택했다.
단 한 번의 손찌검, 단 몇 초간의 감정 폭발. 그 결과는 참담했다. 수많은 광고 계약이 끊어졌고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날 받은 상이 아닌 그의 반응만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이는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누구든지 이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단 몇 초라도 멈춰서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연습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사전 내적 대화다.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까다로운 상황들을 상상해보라. 누군가 무례하게 굴 수도 있고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당신이 어떻게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름, 즉 불운의 사전 숙고라고 불렀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철학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지지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충동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부위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반면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경우 활성화되는 변연계는 감정에 지배받는 반응을 유도한다. 따라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훈련할수록 자기 제어 능력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도 어렵잖아요. 물론이다. 진전한 미덕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할 뿐이다. 당신의 삶을 상상해보라. 누군가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더 신중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 살기보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따라 살아간다면. 키아노 리브스가 바로 그 애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딸을 잃었고 절친도 떠나보냈다. 늘 파파라치에게 쫓기며 끊는 없는 기대와 무례한 질문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그는 차분하고 말수적으며 다정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요함에서 힘을 느낀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번에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 즉시 반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찾는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매리는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온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꿈을 억누르고 생각을 감추고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왔는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자신만을 실망시키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맞춰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말라가게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할 때마다 진짜 자신의 일부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무지한 이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감수하라.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비난받고 비웃음당하고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판단받을까 두려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갇혀버립니다. 그 감옥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자라납니다. 불편함을 피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하며 남에게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맞추기만 하면 진정으로 빛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진로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확신은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던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놨을지도 모르죠. 그때 들었던 말이 이랬을 겁니다. 확신 있어? 그걸로 돈 벌 수 있겠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려고? 지금도 충분히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 그리고 그 말에 흔들려 멈추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마음속의 열망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진짜였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왔던 진심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머릿속 어딘가 꿈들이 쌓여있는 서랍에 묻혀버렸습니다. 단지 판단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죠. 지금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건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사례는 슬프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을 지녔지만 동시에 외부의 평가에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언론의 압박, 외모에 대한 비난, 사생활과 삶의 방식에 대한 조롱은 그녀의 내면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정서적인 지지 없이 그녀는 점점 침몰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이디 가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다, 지나치다, 도무지 평범하지 않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꺾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 비난받던 그 특성이 그녀만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은 결국 강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진실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합니다. 불안장애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 성인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진로 선택은 물론 단지 싫다라고 말하는 단순한 결정조차 포함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후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살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이 맥락에서 용기로 반응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을 나침반 삼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나요?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가 악의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그저 가볍게 공유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마음에 상하고 결국 그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는 가족 모임에서 당신은 새로 배우고 있는 철학이나 습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말할 때마다 들려오는 말이 있다. 아, 또 설교 시작이야. 그러면 입을 닫게 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혹시 내가 좀 지나쳤나? 하지만 현실은 세상 대부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스스로의 빛을 줄일 필요는 없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의 가치는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된 삶에서 온다는 것을. 박수를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오해와 판단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되돌아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평온이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당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하루가 끝나고 머리를 베개에 기대는 순간 함께하는 유일한 의견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양심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도무지 의미도 없던 논쟁에 휘말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굳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려 했던 순간은 얼마나 많았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말에 대답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치 침묵은 약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르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침묵이다.
그는 침묵이 무관심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선택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은 아무런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절제의 표현이다. 하루 동안 당신이 마주하는 수많은 대화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가? 교묘한 비난, 돌려 말하는 공격, 그냥 당신을 자극하려는 말들. 그런 말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까? 마지막 한마디를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단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극한다. 당신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 없이 즉시 반응하면 당신은 상대가 원하던 바로 그것, 즉 당신의 힘을 건네주게 된다. 스토아이는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지만 거기에 끌려들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태도라는 것을. 현실적인 예로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진심을 담아 게시물을 올린다. 그러자 누군가가 비꼬는 말이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댓글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토론에 들어가고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왜?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내 입장이 맞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진짜 힘은 그 소음에 물들지 않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카니에 웨스트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지만 동시에 지나친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발언과 즉흥적인 반응으로도 유명하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계약은 해지되었고 명성은 손상되었으며 그의 재능마저도 그 이미지 속에 가려지게 되었다. 만약 그가 침묵의 힘을 이해하고 멈추는 법을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모건 프리먼을 보자. 그는 거의 공개적인 도발에 응답하지 않고 논란에도 잘 휘말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권위와 침착함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에게 신뢰를 보낸다. 왜냐하면 침착한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설명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른 사람일수록 공감, 분석력, 감성 지능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동 반응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활성화시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사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침묵하고 관찰하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더욱 이성적이고 덜 충동적인 사람이 된다. 이제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자. 당신이 어떤 직장 모임에서 누군가가 비꼬는 말로 당신을 자극한다고 상상해보라. 본능적으로는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단지 숨을 들이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에 집중할까요?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다. 두려워서 입을 다문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다. 이것이 판도를 바꾼다. 당신은 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지켜낸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살리기도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연인의 다툼이 얼마나 많을까? 단지 무시해도 될 말 한마디를 넘기지 못해 끝나는 우정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실천 가능한 지혜이기도 하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던져진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는가? 모든 것을 참으며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생각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이에게 당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감정 지능이고 더 나아가 자유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줄지 말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해방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이 지혜롭게 침묵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당신은 고통이 얼마나 불쑥 찾아오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갑작스러운 이별, 소중한 사람의 죽음, 직장의 해고, 예상치 못한 병의 진단,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것, 그리고 아직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과 고난이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고통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고난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만들어낸 해석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즉, 현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현실에 우리가 붙잡혀 만들어낸 내면의 이야기다. 그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됐어 라고 외치는 저항의 마음. 하지만 일어났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거부하고 스스로를 괴롭힐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한 단계 성장할 것인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계속 대화를 되새기고 메시지를 다시 읽고 분석한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진다. 처음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자발적인 고통이라고 불렀다. 상실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실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다. 아픔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영원히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로빈 윌리엄스는 웃음을 창조해낸 천재였다. 그는 세상을 웃게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고요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명성과 재능 그리고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깊은 내면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명예나 재산 혹은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사람을 고통에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다루는 눈을 어떻게 갖추느냐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위험할 수 있다. 넬슨 만델라를 떠올려보라. 그는 27해 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젊음도, 기회도, 가족과의 시간도 잃었다. 하지만 석방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유로 가는 문을 지나면서도 분노와 증오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고통 앞에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본질이다. 비극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일상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자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능력을 키우고 완전히 새롭게 나를 재정비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다. 그 아픔 속에 갇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야를 얻을 수도 있다.
고통은 언제나 어떤 메시지를 품고 다가온다. 고통은 당신에게 열쇠를 건넨다. 그 열쇠로 당신은 문을 열 수도 있고 스스로를 감정의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이제는 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외상 후 빠르게 회복하며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강함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일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실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있다. 스토아 철학은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의식하며 흘릴 줄 알라고 한다. 아픔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살아가라고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그 고통을 변화의 불꽃으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전혀 다른 빛을 띨 것이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지난 일로 충분히 아팠다. 그런데 여전히 빠져나오진 못해 지금도 아프다. 하지만 탈출은 가능하다. 첫걸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일어난 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에픽다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바로 그거다. 고통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또한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지금 당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해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상처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것도 당신을 휘두를 수 없다. 어떤 것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보다 강해진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피어난 힘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당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걸 멈추고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을 오늘 바로 지금 실천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즉시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심,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 오래된 상처를 계속 되새기지 않겠다는 결심, 침묵이 더 현명할 때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 용기, 그리고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만약 이 말들이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이 영상 속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건 나에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이 스토아 철학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의 자신보다 적어도 100분의 1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드리아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더 깊은 통찰과 더 맑은 시선으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는 힘과 함께.